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한 베어풋의 풋프린트 시리즈 풋프린트 01과 풋프린트 02 2세대 스피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스피커 리뷰가 많이 늘었죠. 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덕분에 제 귀가 엄청나게 호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어풋에서 풋프린트 01과 02 2세대가 출시하는데요. 스튜디오 모니터링이 주 목적인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와 성능이라면 음악 감상하기에도 꽤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풋프린트 01과 02 1세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2세대 새로운 기술은 뭐가 있는지, 그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사운드를 들려주는지를 클립필 측정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풋 사운드, 이름이 특이하죠? 한국어로 하면 맨발 사운드입니다. 실제 창립자 성함이 토마스 베어풋입니다. 토마스 베어풋은 물리학을 전공하고 인텔에서 제조기술 쪽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는데,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를 개조하고 판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어풋이라는 닉네임으로 온라인 레코딩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는데 유명했나봐요. 커뮤니티에다가 모니터링 스피커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누군가 그 아이디어에 $4,000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 회사들 다 차고에서 시작하잖아요. 토마스 베어풋도 2004년에 차고에서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거 하면서 회사 일이 소홀해지다가 인텔에서 잘렸나 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베어풋 사운드를 설립하고 처음 출시한 스피커가 바로 2,000만원대 스피커 마이크로메인 27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듀얼 포스 우퍼를 단 모니터링 스피커를 출시한 것이죠. 나중에 애플에서 포스 캔슬링 우퍼라고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 회사는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해 있고 모든 스피커를 본사에서 다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오늘 리뷰할 스피커의 전신이죠. 듀얼포스 우퍼와 밈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탑재하고 가격을 대폭 낮춘 스피커 풋프린트 02를 출시합니다. 오늘 소개할 풋프린트 01과 02 2세대는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3웨이 스피커라는 점과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죠. 그런데 다 바뀌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드라이버하고 앰프가 변경됐으면 다 바뀐 거 아닐까요? 먼저 드라이버부터 보겠습니다. 1인치 듀얼링 라디에이터 트위터는 모터 쪽 시스템이 변경되었고 페이지 플러그가 블랙에서 실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4인치 미드레인지는 1인치 커진 5인치 알루미늄 콘 미드레인지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8인치 듀얼 포스 우퍼는 펄프콘에서 알루미늄 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듀얼 포스 우퍼는 베어풋 사운드의 대표적인 기술이기도 하죠. 우퍼 두 개로 붙여서 내부 진동을 없애는 효과도 있는데, 이 우퍼 두 개가 인클로즈의 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풋프린트 01의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250Hz와 3.6kHz입니다. 우퍼가 되어가는 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2세대의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170Hz와 3.6kHz입니다. 즉 5인치 미드레인지가 커지면서 더 넓은 대역을 담당하면서 우퍼가 거의 서브 우퍼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다음은 앰프를 보겠습니다. 앰프의 경우 1세대는 바이앰핑 2A였어요. 이 구조도를 보면 신호가 크로스오버를 지나면서 두 개로 나뉘었죠. 그리고 앰프가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 나온 신호가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묶어서 150W 앰프가 담당했고, 아래 500W 앰프가 서브 우퍼를 담당했었죠. 이 위쪽 신호는 앰프를 지나면서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한 번 더 지납니다. 그리고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로 들어가는 구조라서 바이앰핑이긴 한데 내부 패시브를 한 번 더 거치는 구조죠. 하지만 이번 2세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모두 별도의 앰프를 연결해서 트라이앰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구조도를 보면 크로스오버에서 신호가 세 가지로 나뉘고 각각 DSP를 거치고 앰프로 가서 트위터에 60W, 미드레인지에 150W, 우퍼에 500W 앰프를 거쳐 각 신호가 스피커로 갑니다. 이렇게 만들면 패시브 네트워크에 의한 신호 손실이 더 없고 정확한 컨트롤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디자인 변경은 없지만 인클로저도 응력 조립 방식을 사용해서 구조적 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인클로저의 공진을 더 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드라이버와 앰프가 변경되었고 인클로저까지 변경이 되었다. 이러면 정말 환골탈태가 아닌가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의 경우 회로 구조상 작은 노이즈가 있었다고 해요. 그 작은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 스팍 테크놀로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팍 테크놀로지, 스펙트럴리 옵티마이즈드 컨버전인데 베어풋이 특허를 낸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개한 회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면, 먼저 스팍이 아닌 기존 회로도예요. 스피커에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옵니다. 자, 연기 BFS로 꽉 찬 신호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크가 잘린다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스 레벨을 먼저 줄인 다음 디지털로 변환을 하고 DSP에서 크로스오버를 통해 고역과 저음을 나누고 신호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호를 원래 게인으로 올린 다음에 앰프에서 중폭해서 스피커로 재생을 하는데, 여기 신호 처리단에서 생긴 노이즈가 게인을 통과할 때 같이 증폭이 되어서 노이즈가 크게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모두 사용하는 것인지 기존 베어풋에서 사용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회로를 개선해서 스팍 테크놀로지를 만들었어요. 이 회로를 보면 일단 아날로그 신호가 입력이 되면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고역과 저역 신호를 나누는데, 실제로는 저역에 대부분 높은 레벨이 있어요. 높은 레벨이 있으니까 저역만 레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고역은 입력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역과 저역 각각 DSP 처리를 한 다음에 저역은 다시 원래 레벨로 게인을 올려준 다음 각각 앰프에서 중폭된 신호가 스피커를 통해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잘 타는 고역은 원래 신호를 넣어서 DSP에서도 작은 노이즈가 생긴다고 해도 추가로 중폭을 하지 않으니까 노이즈 자체는 작게 남아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존 회로보다 노이즈 발생을 15dB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풋프린트 2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스피커라고 해야겠는데요. 자, 그럼 풋프린트 01과 풋프린트 02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옆에 달린 듀얼포스 우퍼가 풋프린트 01은 8인치이고 풋프린트 02는 6.5인치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크기 차이가 나는데, 풋프린트 01의 높이가 362mm, 가로가 259mm, 그리고 깊이가 346mm인데 풋프린트 02가 높이 344mm, 가로 232mm, 깊이 316mm로 약 2cm 정도 차이라서 이렇게 보시기에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진 않죠. 여기 우퍼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것만큼 전체적인 인클로저의 크기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부 용적이 01은 12.8L, 02가 9.4L입니다. 그리고 우퍼 사이즈가 조금 작아져서 앰프도 차이가 좀 납니다. 01은 500W, 02는 200W입니다. 그리고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에는 60W, 150W로 같습니다. 크로스오버 주파수도 01이 170Hz와 3.6kHz인데 02는 180Hz와 3.7kHz로 미드레인지가 살짝 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3웨이 스피커라는 점과 스팍, 밈 테크놀로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운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자, 그럼 풋프린트 01 2세대와 풋프린트 02 2세대도 오디오랩 인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클리펠 NFS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클리펠 NFS는 근거리 3D 측정을 통해 반사음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해서 무형실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실제로 마이크가 움직이면서 측정하는데 거리가 가까워 보이죠. 이렇게 측정한 다음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CA2034 규격에 맞춰 측정한 풋프린트 01 젠2의 스피노라마 데이터입니다. 일단 데이터가 좀 놀랍죠? 저음이 이렇게까지 나오네요. 일단 이 저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근거리에서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다시 알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스피커 측정할 때 스피커 감도 및 THD 측정은 측정 기준이 1m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m 측정 데이터를 보여줬었는데 CA2034는 2m에서 측정을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제가 지금 보여드린 모든 CA2034 데이터는 측정 거리가 2m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2m에서 측정했을 때 이런 패턴의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조건에 대해 다시 설명해 드리면, 측정 거리는 2m이고 기준점은 제조사에서 공지한 대로 여기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사이에 있는 이 LED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측정했을 때 나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아마도 베오풋에서 공개한 데이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스펙상 36Hz부터 나오는 스피커인데, 이 공식 그래프에서 보면은 36Hz는 3dB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한 36Hz 정도 나오겠네요. 참고로 여기 20Hz부터 20kHz까지의 측정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dB 기준으로 보자면 25Hz 정도 나오겠네요. 엄청나죠? 이 저음 대역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90Hz를 기준으로 약간의 부스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높은 레벨은 EQ를 살짝 낮추면 되는 거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리 기준이 2m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1m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저음이 살짝 더 내려갔습니다. 조금 더 플랫한 사운드죠? 그리고 클리펠 장비에서 측정 가능한 거리인 45cm에서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저음이 더 많이 빠집니다. 이게
듀얼포스 우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퍼가 양쪽 사이드에 있어서 45cm에서는 저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1m부터 저음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m 원거리에서는 약간 증가되는 패턴을 보이네요. 그래서 이 CEA2034 측정 결과에서는 저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조사에서도 최소 청취 거리를 90cm로 제한해 놓은 것으로 보이네요. 거리가 늘어날수록 저음 레벨도 확보가 되고 제대로 된 플랫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그래프가 있어요. 바로 풋프린트 02 젠2의 측정 데이터입니다. 02도 6.5인치인데 저음이 엄청나게 좋네요. 그런데 저음이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kHz 기준 3dB 정도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01과 마찬가지로 저음 대역폭 자체는 놀랍죠. 25Hz까지 저역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서브 우퍼가 달린 스피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풋프린트 02도 마찬가지로 1m 거리에서는 저음이 조금 더 내려가고요. 45cm에서는 많이 플랫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02 저역이 높은데 01과 비교해서 보면 어떨까요? 풋프린트 01과 02 같은 레벨에서 측정한 2m 거리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면 저역 레벨은 거의 비슷한데 중역과 고역만 02가 조금 레벨이 낮습니다. 즉 풋프린트 02의 베이스가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스피커를 들었을 때도 제가 풋프린트 02를 먼저 들었는데 처음에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하다. 저음부터 중음, 고음까지 사운드에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이어폰이나 헤드폰과 비교하자면 진짜 플래그십 제품의 사운드를 듣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분명한 강조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분명한 강조가 있지만 전반적인 대역이 정확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소리가 잘 정돈된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테스트할 때 아이유의 바이 썸머를 꼭 들어보는데 도입부에서 악기가 팍 터지면서 나오잖아요. 이때 저렴한 제품으로 들어보면 팍 터지지가 않아요. 그냥 사운드가 막 나오는데 정신없고 소리에 힘도 없어요. 그리고 중급 제품으로 들어보면 소리 자체가 팍 터지긴 하고 다이나믹은 좀 있는데 소리가 정돈이 안 되고 이 악기 사운드가 좀 섞여가지고 정신없는 사운드가 납니다. 그리고 고급 플래그십으로 가면 소리가 팡팡 터지는데 그 와중에 멜로디 라인과 킥드럼, 베이스도 제대로 들리고 악기 위치까지 딱 잡혀서 들리는데 이 풋프린트에서 그런 사운드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커도 공간이 넓어지면 좀 힘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풋프린트 02도 아주 가볍게 공간을 채워서 울려주더라고요. 정말로 킥드럼과 베이스, 이 저역의 디테일이 정말 놀랍게 정확한 사운드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징도 정말 잘 잡혀 있어가지고 놀라운 스피커였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음악을 만들진 않으니까 만약에 베어프 스피커를 들으면서 음악을 만들면 적당히 만들어도 다 좋게 들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아마 만드시는 분이 더 디테일에 집중해서 다듬고 하시겠죠?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만 얘기해 드리자면 이 스튜디오 기준도 플랫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기준으로 봤을 때 풋프린트 01은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풋프린트 02는 저음 90Hz를 기준으로 약 한 2, 3dB 정도 낮춰서 사용하면 밸런스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간에 따라 저역 부스팅이 있다면 더 낮춰야 하고요. 그러면은 정말 서브 우퍼가 없어도 대역폭은 진짜 넓은 스피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풋프린트 01의 수평 지향각 그래프입니다. 이 듀얼 링 라디에이터 트위터가 생각보다 지향각이 괜찮네요. 초고역대에서 조금 좁아지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넓은 편입니다. 다음 수평 지향각은 3에서 4kHz 대역에 좁아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LED 포인트를 귀 높이로 세팅하면 문제없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풋프린트 02도 수평 지향각, 수직 지향각 그래프를 보면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다음은 THD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풋프린트 01입니다. 75dB 낮죠? 85dB도 상당히 낮고요. 95dB에서는 1%에 살짝 걸리는 수준입니다. 저역대도 다른 스피커에 비하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풋프린트 02도 보면 이건 75dB 그래프고요. 85dB에서 더 낮은 구간도 보이네요. 95dB에서는 극저역이 조금 올라올 뿐 전반적으로 이 정도 볼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멀티톤 디스토션을 봐도 풋프린트 01과 풋프린트 02 모두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스팍 테크놀로지의 효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컴프레션 데이터인데 이것도 좀 신기하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풋프린트 01인데 레벨에 따라 사운드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저역이 많이 변하는데 중역만 살짝 변하네요. 다음 풋프린트 02는 아주 좁은 구간에서 저역의 변화가 살짝 나왔습니다.
고출력으로 들어도 거의 비슷한 밸런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많은 데이터는 연기비 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스위치가 있죠. 밈 테크놀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1세대부터 탑재되었던 기능이에요.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 기본 세팅은 당연히 플랫입니다. 베어풋 사운드의 기준이 되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모드고요. 하이파이 모드와 올드스쿨 그리고 큐브는 어떤 사운드인지 측정 데이터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밈 테크놀로지는 에뮬레이션이에요. 하이파이의 경우 저음이 살짝 증가하고 중역이 살짝 빠지면서 고음이 증가하는 밸런스로 바뀌죠. 일반적인 하이파이 스피커를 에뮬레이션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음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올드스쿨은 한때 스튜디오 시장 표준이었던 NS10M 스피커를 에뮬레이션 하는 모드고요. 큐브는 아반톤 믹스 큐브를 에뮬레이션 하는 모드입니다. 예전에 이런 스피커로 작업하셨던 분들은 참고하기 좋은 모드죠. 밸런스가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풋프린트 02도 비슷한 패턴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스피커에서 들으면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에뮬레이션 하는 기능이에요. 오늘은 베어풋에서 출시한 풋프린트 01과 02 2세대를 살펴봤습니다. 아니 1세대랑 이렇게 차이가 나면 1세대 사용자는 좀 화날 것 같은데요. 드라이버부터 앰프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거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스피커였습니다. 다른 스피커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스테레오 이미징과 이 강력하고 디테일한 저역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1세대는 못 들어봤지만 2세대 확실히 좋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왜 베어풋을 사용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풋프린트 시리즈 들어보니까 또 MM27은 얼마나 더 좋을까 궁금해지네요. 이 풋프린트 시리즈에서 극저역 강조는 약간의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 중에서 30Hz 저역까지 디테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풋프린트 01 2세대가 좋고요. 음악을 감상하는 측면에서는 풋프린트 02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6.5인치 듀얼포스 우퍼하고 8인치 듀얼포스 우퍼 인클로저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사운드는 좀 차이가 느껴지네요. 사이즈는 북쉘프인데 사운드는 대형 스피커 사운드를 들려주는 풋프린트 시리즈였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